자, 그러면 323쪽에 이제 맨 아래 하자 있는 행정의 치유와 전환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일단 하자 있는 행위는 지금까지 공부하면 하자 있는 행정행위는 어떻게 되는 거야? 하자 정도가 중대 명백하냐? 그렇지 않은 정도의 하자냐? 따져봐가지고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으면 무효 처리하는 거야. 그래서 처음부터 아무 효력이 안 생기는 거고, 경미한 하자 있으면 어떻게 돼? 취소사에 있는 행위가 돼서 일단 효력이 생기지만 결국은 권한가진기관이 신청을 받든 알아서 취소하든 취소시켜서 효력을 부정하는 게 원칙인 거지, 하자가 있는 행위는. 하지만 이건 예외적인 거란 말이야.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첫째 끝에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에는 하자 있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 효력을 유지시키자, 뭐 이런 거와 연관이 있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하자 있는 행위 치유 전환에 대해서 행정절차법에도 규정이 하나도 없고 독일과 달리 그래서 학설과 판례상으로만 논의되고 있다. 이렇게 가볍게 읽고 다음 페이지에 판례가 소개될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문장의 주어. 자, 줄여서 공부하면 치유나 전환은, 문장의 주어 잘 몰라도 치유나 전환은 첫째 끝에 원칙적으로는 허용될 수 없는 거다. 응? 하자 있으면 효력이 부정돼야지. 그죠? 원칙적으로는 허용될 수 없는 건데 셋째 끝에 어떻게 한대?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 그죠? 관계 알았죠? 그죠? 그럼 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어떤 조건 하에서? 그 조건. 응? 두 번째 줄.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응?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이 행정기관 행위 반복하는 걸 피하고. 또 두 번째 줄. 법적 안정성. 국민하고 사이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고. 응? 그리고 세 번째 줄. 국민의 권리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응? 그러니까 야, 이거 하자의 치유나 전환은 원칙은 안 되는 건데 예외적으로만 허용될 수 있는데, 허용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세 가지가 충족돼야 되네. 하나는 뭐야? 쓸데없는 행위 반복하는 걸 피하는 의미가 있고, 행정기관일 때. 두 번째, 국민하고의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 누구의 권리이익을 침해하면 안 된대. 국민의 권리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그죠? 이런 전제. 자, 요걸 뒤에 또 기억나야 될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치유라는 거와 전환이라는 거를 각각 설명해 보면, 자, 치유는 뭐 읽어보자. 별건 없어. 성립 당시에는 하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처음에 법 집행 조치를 할 때는 요건은 못 갖춘 흠이 있는 거야. 근데 나중에 그 빠뜨린 흠이 보완이 된다는 등 뭐 몇 가지 사유가 있을 때 그 행위의 효력을 흠이 있음에도 유지시키는 논리입니다. 응? 몇 개 읽어요. 인정 범위가 중요 논점이에요. 응? 자, 치유라는 건 동그라미 1번 뭐에만 인정될 수 있다? 치유라는 건 취소할 수 있는 정도의 흠 있는 행위만 치유를 시켜가지고 효력을 유지할 수 있는 거지, 무효인 행위는 인정될 수 없다. 물론 반론도 있지만 그렇게 공부합니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만 치유가 인정되고 무효인 행위는 인정 안 된다. 응? 자,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치유라는 건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래. 원래 행정기관이 A라는 내용의 행위를 했어. 완전히 적법하게 행위를 하면 이렇게 흠 없는 동그라미가 될 텐데, 행정기관은 원래는 적법하게 행위를 한다고 하면서 A라는 내용의 행위를 했는데, 했을 당시는 요때야 시점상. 근데 하고 나서 보니까 흠이 있는 거야. 이게 응? 경미한 흠이 있는 거야. 요건을 못 갖춘 경미한 하자가 있으면 뒤늦게 알았어, 하고 나서.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걸 빨리 빠뜨린 흠을 보완. 응? 보완을 언제 해? 흠이 있음을 나중에 발견하고 이때 보완. 그죠? 보완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흠 없는 행위로 계속 효력을 유지시키는 겁니다. 응? 그때 이 보완을 언제까지 해야 되냐 하는 게 또 중요하고, 요 흠 없는 행위로 원래 행정기관이 의도했던 A라는 내용의 행위로 그대로 효력을 유지시키는 겁니다. 응? 근데 언제부터? 중요한 게 처음부터. 응? 자, 이거 시간을 내가 얘기한 건데, 이 흠을 행정기관이 보완한
이후부터 보완한 때부터 적법한 행위로 보는 게 아니라 보완을 딱 하면 처음부터 흠없는 행위, 적법한 행위를 한 거로 쳐요. 응? 자, 이런 논리. 자, 그러면 자, 치유는 경미한 취소 사유 있는 흠만 치유가 될 수 있어. 응? 무효인 행위는 내가 늘 비유하는데 죽어서 태어난 애와 똑같아. 어떻게 살려가냐면 이미 죽어서 태어났는데. 즉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어디가 조금 흠이 있어도 살아서 나온 애야. 그럼 얘는 뭐 고치고 치료해서 계속 살려갈 수 있잖아. 그런 거로 생각하면 돼. 그래서 무효인 행위는 인정이 안 된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요거만 꼭 요거 알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자, 여기도 경미한 하자라 취소 사유 있는 하자라도 절차를 좀 제대로 안 거친 게 있거나 또는 뭐 기재 사항을 좀 빼뜨렸다든지 형식의 흠이 치유가 될 수 있는 거지 내용의 흠은 치유가 될 수 없대. 자, 2번의 끝에 내용상 하자의 치유는 부정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내용상의 흠은 치유될 수 없다고 보는 게 판례예요. 응? 동그라미 2번의 포인트 그거. 자, 우리 판례로 확인해 보자. 자, 1번 뭐가 나오죠?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이 공무원의 징계 처분이 뭐라면, 응? 당연 무효라면, 그 무효면 막 머리가 돌아야지. 판례 무효면 뭐가 안 된대? 설령 징계받은 자가 자기에 대한 징계 처분 다 인정했단 말, 용의는 인정했다는 뜻이죠. 인정했다 그래서 그게 무효였던 징계 처분이 치유돼서 적법으로 바뀌는 사유로 될 수가 없대. 응? 결정적 힌트는 무효지. 무효면 어떤 이유로든 치유될 수 없다. 응? 징계 처분이 무효라면 징계받은 공무원이 다 인정했다 하더라도 그게 무효였던 징계 처분이 적법한 징계 처분으로 될 수가 없다. 응? 그러면 거기 판례 또 들었죠? 그 셋째 줄 읽어보면 학교법인 이사회 의결 없이 무슨 그 기존 재산을 교환 허가 신청하게 돼서 감독청의 교환 허가 처분은 뭐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라고 그랬지? 무효니까. 응? 무효인 처분이라면 뒤에 뭐 후속 뭐가 있어도 치유될 수 없다. 응? 그 눈에 보이는 게 치유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앞에 행위가 무효라고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잘 봐. 응? 그래서 그러면 2번도 어떻게 돼? 응? 첫째 줄 끝에 임용 결격 사유 있다 나오죠? 결격 사유 있는 자 공무원 임명했다면 무슨 단어 나오겠어? 당연히 두 번째 끝에 당연 무효이고, 응? 무효는 치유될 수 있대? 안 되지, 그죠? 응. 그래서 우리 이미 아는 사실, 이 사람은 처음에 임용 당시부터 임용행위가 무효였으니까 공무원 신분은 가진 적도 없고 이 사람은 어떻게 돼? 사실상 몇 년 근무해 왔다 하더라도 퇴직금 받을 권리 인정 안 된다. 그죠? 전에도 얘기했었지? 네. 자, 3번도 똑같아. 첫째 줄에 뭐가 났어? 토지 등급 결정 뭐 이런 거 다 내용 몰라도 첫째 끝에 토지 등급 결정이 무효래잖아. 응? 그러면 뭐 뒤에 뭐가 있었다 하더라도 결론은 뭐가 나와야 돼? 치유될 수 없다. 응? 영원히 무효야 그냥 이거는. 응? 그 밑에서 또 판례 3번에 또 밑에 판례 환지 처분이 확정되어 그 나오는 거 있지? 쭉 읽어보면 어쩌고저쩌고해서 환지 절차를 아까도 나왔잖아. 환지 절차를 새로이 밟아야 하고 이를 밟지 않고 환지 변경 처분했다면 무효다. 무효인 경우는 나중에 어쩌고저쩌고 했어도 치유될 수 없다.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무효라면. 그래서 1, 2, 3번이 다 같은 논리. 응? 원래 이 처분이 무효라면 나중에 뭐 보완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다 치유될 수 없는 거다. 응? 그다음에 오른쪽에 4번은 첫째 줄에 뭐라 했어? 하자가 뭐에 관한 하자래? 내용에 관한 것이고, 그러니까 내용상의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다는 걸 나타내주는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4번에는 그 원래 행정기관이 한 법집행조치 하자가 치유될 수 없다는 이유가 두 가지 들어있어요. 하나는 뭐래? 내용상의 하자라서 그는 치유가 될 수 없는 거고, 또 하나는
행정위원이 빠뜨린 걸 보완을 했는데 시간적으로 너무 늦게 보완했어요. 응? 즉 이미 상대방이 뭐 했어요? 첫째 끝에 소송 제기 이후에, 응? 소호 제기 이후에 행정기관이 빼먹은 걸 나중에 보완했어. 이게 소송 제기 이전에 보완을 해야 돼요. 행정기관이 빠뜨린 걸. 이 시간적으로도 늦어서 결론은 치유될 수 없다요. 응? 그래서 두 가지 이유로 치유가 허용되지 않은 거예요. 응? 내용에 관한 흠인데다가 소송이 제기되는 이후에 행정기관이 빠뜨린 걸 보내줬어. 응? 늦었다. 그렇지? 응. 그리고 뭐 5번은 이제 뭐야? 이거는 치유하고는 다른 문제지. 응? 자, 읽어보자. 절차나 형식에 하자가 있어서 무효인 처분이 있은 후, 그러면 이 무효인 원래의 처분은 그냥 생기지도 않은 거야. 무효니까. 그 뒤 행정청이 법이 정한 형식 절차를 제대로 갖춰서 다시 전과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했다면 그 처분은 종전의 무효인 처분과는 관계없는 새로운 처분을 한 거다. 이거는 치유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응? 무슨 말이에요? 치유는 봐. 원래 행정기관이 의도했던 내용의 행위, 거기에 흠이 조금 있어서 그 흠을 보완함으로써 원래 행위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원래 거가 무효잖아. 응? 그래서 원래 처분은 아예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흠을 보완해서 새 처분을 새로이 한 거지 원래 처분을 흠을 보완해서 유지시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치유와는 별개의 문제. 응? 그냥 그 내용 그대로만 알면 돼요. 그래서 또 6번. 자, 처분이 적법이냐 아니냐. 다른 말하면 적법이냐 아니냐는 위법 여부는 어느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까 처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 따라서 처분 이후에 생긴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서 원래 처분의 흠을 치유시킬 수 없는 일이다. 응? 그죠? 처분 이후, 두 번째, 처분 이후에 추가한 새로운 사유를 보태어 흠을 치유시킬 수는 없다. 응? 그럼 처분 이후에 발생한 사정을 고려해서 그 처분이 적법이라고 만들어 버리는 거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그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네. 6번 중요한 거야. 응? 자, 그 다음에 치유 사유 몇 가지 얘기 나오는데 치유 사유의 대표적인 게 동그라미 1번입니다. 흠결된 요건을 빠뜨린 걸 행정위원회에 보완하는 게 가장 전형적인 이유. 응? 나머지 것들은 뭐 약간 논란들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응? 다만 여기서 좀 체크할 거 그 뭐 판례로 다시 공부하면 되니까 넘어가도 되고. 응? 7번만 체크해. 동그라미 7번만 체크. 네. 우리가 앞서 공부했던 뭐야? 행정위에 공정력 발생했다? 야, 물어봐야지. 공정력 발생했다. 무슨 뜻이야? 공정력이 있다. 행정기관의 한행에 위법이 있다 해도 뭘 못하게 하는 거야? 일단 유효한 거로 통용이 되니까 상대방 국민 자기 마음대로 효력을 부정 못한다 하는 거지, 위법이 적법으로 바뀌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위법은 채로 있는 거야. 지 마음대로 효력을 부정 못하는 것뿐이지. 공정력이 발생했다 해도 치유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고, 불가증력 생겼다. 아까 공부했지? 뭘 의미하는 거야?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 못 내게 됐다는 것뿐이지 위법인 채로 있는 거야. 불가변력 생겼다? 행정청이 지가 한 행위 위법이라도 취소 변경 함부로 못하는 것뿐이지 위법인 채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치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공정력, 불가증력, 불가변력 발생은. 그래서 그거 중시.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판례를 보니까 청문 절차 하자 치유를 부정한 사례 이렇게 묶어서 두 개 해놨습니다. 그죠? 근데 첫 번째 거 공부하세요. 네. 치유 청문 절차 하자에 그러니까 셋째 줄에 보면은 금치 처분이라는 게 나오지. 여기 교도소에 갇혀 있는 사람, 뭐 독방 같은데 가두는 거 그런 거 생각하면 돼. 응? 그지? 영화에서 많이 나오지. 뭐 잘못하면 독방에 집어넣잖아. 응? 네. 금치 처분을 할 때는 뭐예? 그 상대방한테 뭐예요? 이제 그 징벌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라고 이제 통지를 해주게 돼 있단 말이야, 의무적으로. 응? 그래서
그 징계받을 그 수용자한테 자기를 변명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출석을 통보해 주게 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그 서면으로라든 또는 구술이라든 출석 통지를 했어야 되는데 통지를 안 한 채 아마 독방에 가두는 결정을 내렸나 봐. 그랬다면 그는 취소돼야 하며, 응? 특히 마지막 끝에 가면 그 징벌위원회에 출석해서 진술을 했다 하는 것만으로는 치유될 수 없다. 뭘 안 한 이상, 출석 통지서를 하지 않은 이상, 설령 징계받을 자가 위원회에 출석해서 자기 의견을 진술했다는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치유됐다고 볼 수가 없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응? 자, 아주 중시는 하지 말고 한번 읽는 정도로. 응? 네. 근데 다음 페이지의 판례가 무진장 중요해. 1번 판례. 1번 판례가 단골로 나옵니다. 응? 출제 아주 단골 판례. 그래서 1번은 뭐야? 청문이라는 거는 일단 거기 한 3개의 단어로 나눠져 있어요. 1번 판례를 보면. 응? 자, 첫째 줄에 행정청이 아마 영업정지를 시키나 봐. 어떤 사람 뭘 위반했다고. 근데 영업정지 시키려면 영업정지 받을 자에게 사전에 영업정지, 너 뭐뭐 위반해서 영업정지 나갈 예정이니 언제 어디 와서, 언제 어디로 와서 너 변명해라. 이렇게 미리 소위 청문이란 걸 실시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상대방이 자기 반박할 준비를 자료 이렇게 찾아보고 방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좀 충분히 주라고 됐어. 예를 들어서 행정기관이 상대방의 변명 듣는 청문을 언제 한다기로 날짜를 잡으면 그 날짜부터 10일 전에 상대방한테 이제 통보를 해주도록 돼 있단 말이야. 응? 그런데 첫째 줄, 행정청이 청문 절차를 이행함에 있어서 법이 정한 그 청문서 도달 기간을 안 지키고 청문을 실시한 뒤 영업정지 처분했다면 절차를 안 지키고 한 것이 돼서 그 영업정지 처분은 결국 위법이다. 일단 이게 한 문장이야. 그죠? 하지만 청문 제도를 규정하는 취지는 상대방한테 자기를 변명하고 방어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려는 데 있다. 그죠? 그런데 일단 늦기는 늦었어. 며칠 늦었는데 10일 전까지 청문한다고 통지서 보내겠는데 한 3일 정도 늦었어. 7일 전에야 청문한다고 통지서를 보냈어. 일단 기간을 안 지키고 한 게 되잖아, 청문을. 하지만 청문하기로 한 날짜에 상대방이 아무런 이의 제기를 안 하고 출석을 해서 자기 변명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았다면 그 정도의 흠은 치유된 거로 보는 게 맞다라는 그런 결론입니다. 응? 그래서 1번 판례 아주 중시. 그래서 뭐 시험은 맨날 밑줄 친 거 위주로 나옵니다. 조금 길지만 그대로 나오니까 1번 판례 아주 중시하고. 그죠? 그 다음에는 이유부기 하자의 치유를 부정한 사례로 가. 이유부기가 뭔지 잠깐은 아까 나왔었지. 왜 상대방한테 처분하는지 그 근거와 이유를 처분하는 문서에 쓰게 돼 있는데 1번 면허나 허가 취소 같이 불이익 처분할 때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대방이 납득 가능한 정도로 구체적으로 써야 되는데, 셋째 줄 이와 같은 면허 취소 처분의 근거와 뭐 위반했기 때문인지 위반 사실을 적시하는 걸 빠뜨린 하자는 처분받을 당시 상대방 피처분자가 이제 처분받는 자를 말하는 거지. 그 처분받는 자가 처분이 행해질 당시 자기가 왜 면허 취소 받는지 취지를 알고 있었다거나 그거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치유될 수 없다. 응? 이것도 시험에 곧잘 쓰입니다. 응? 피처분자가 처분 당시 그 취지를 알고 있었다 또는 그 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처분하는 문서에 기재해서 보내지 않은 이상은 그런 이유가 있다 해도 치유될 수 없다. 응? 2번 세금 고지서에 반드시 기재하게 돼 있는 세금 산출액, 세액 산출 근거를 전혀 명기하지 않았다면 사전에 행정청이 납세 의무 회사의 직원을 불러 사실상 알려준 바 있다 하더라도 치유될 수 없다. 응? 또 치유 부정한 거, 그죠? 또 3번 세금 고지서에 기재한 사항 빠뜨렸다면 셋째 줄 납세 의무자가 나름대로 알고 있었거나 하더라도 치유될 수 없다. 다 거의 비슷한 이치죠. 1, 2, 3, 4번.
4번은 뭐가 치유 대상이 안 된대. 고지서에 기재사항 제대로 안 써보냈다면 설령 셋째 주 끝에 세금을 자진 납부했다 하더라도 치유된 것으로 볼 수가 없다. 응? 치유되는 것으로 인정이 되면 상대방 더 이상 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취소해달라고 소송 못해요. 적법한 거로 처음부터 적법한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돼 버리니까. 치유가 안 됐으니까 세금을 냈다 하더라도 세금부가 취소해달라, 그리고 낸 세금 돌려달라, 이렇게 싸울 수 있게 된다는 얘기지. 응? 자진 납부했다는 이유는 치유 사유로 인정 안 된다. 자, 그래서 1, 2, 3, 4번 같은 이치로 하세요. 그 다음에 자, 6번은 되게 쉽다. 그죠? 6번은 고지서 보내면서 빠뜨린 사항 어떻게 했대? 6번의 첫째 줄. 행정기관이 보안 통지했지. 그렇지? 고지서 보내면서 기재할 사항 빠뜨리고 보냈는데 행정기관이 빠뜨린 거 보완한 통지서를 보냈어. 근데 그래도 치유가 안 됐어. 치유가 허용 안 됐어. 왜 그랬을까? 이미 상대방이 소송을 내서 판결 나온 이후에 보냈어. 늦어도 한참 늦었지. 첫째 끝에 그 보완 통지한 날짜가 이미 위법이라고 판결 선고 후야. 응? 이게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행정기관이 빠뜨린 걸 보완하는 것도 시간의 제약이 있다 그랬지? 상대방이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하기 전에 보내야 됩니다. 응? 근데 이미 상대방이 소송까지 제기해서 이 부가처분은 세금 부가처분은 위법이라고 판결이 나온 이후에 뒤늦게 보낸 거, 이건 치유될 수 없는 사유야. 응? 그러나 이유부기 하자 치유 인정한 사례 있지? 자, 1번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뭐 1번이나 2번이나 논리는 똑같은 거니까 1번 하나만 공부하면, 자, 일단 야, 세금 고지서에 뭐 기재하게 되는 사항 빼먹고 빠뜨리고 보냈다면 일단 위법이다. 응? 그런데 두 번째 줄 끝에 보니까 과세관청이 세금부가 처분을 정식으로 하기에 앞서 뭐 보냈대요? 셋째 줄 과세예고 통지서 보냈지? 예고 통지서에 다 근거와 이유가 다 기재돼 있어서 상대방이 왜 자기가 세금을 부과하는지를 다 알 수 있게 되었다면 그 다음에 보낸 정식 세금부가 처분한 뭐 기재사항이 좀 누락돼 있어도 상대방 뭐야? 다 뭐 때문에 세금 부과했는지 다 알 수 있게 알 수 있었고, 왜 뭘 이유로 삼아서 세금 소송으로 싸울지 여부를 결정하는데도 아무 지장을 받은 게 없다면 요거는 치유된 거로 본다. 그죠? 여기 결정적인 힌트 단어 예고 통지서, 앞서 보낸 예고 통지서에 제대로 다 기재가 돼 있다면 결론 치유된 거로 인정한다. 그지? 예, 그 대표적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굵은 글씨 봐. 아까 그 판례 기억나요? 자, 하자 있는 행위의 치유나 전환은 원칙적으로는 인정 안 되는 거지만 예외적으로만 허용될 수 있다. 어떤 조건 하에 행정기관이 무용한 행위 반복을 피하고는 의미가 있고, 응? 또 국민과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 누구한테나 권리이익을 침해하지 않을 때만 치유 전환이 허용될 수 있다. 그래서 그죠? 그렇다면 여기 지금 이 치유를 인정하면 상대방의 불이익이 생기거나, 응? 아니면 어떻게 돼? 다른 제3자 이해관계인데 3자한테 불이익이 생긴다면 치유가 허용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응? 국민 누구한테도 불이익이 안 돼야 치유라는 게 인정될 수 있다는 거지. 그렇다면 자 1번은 응? 아마 앞에 경원 관계에 있는 자가, 그러니까 아마 A하고 B가 예를 들면 그 일정한 구역 내에는 LPG 충전소 하나만 허가 내주기로 돼 있나 봐. A, B가 각각 신청을 했어. 그죠? 자기한테 LPG 면허 뭐 허가 해달라고. 그죠? 그런데 A는 본래 요건을 구비가 못했고 B가 요건을 구비한 자였어. 응? 그럼 누구한테 허가 내줘야 돼? 요건 구비한 B한테 허가 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행정위원이 요건도 구비 안 된 A한테 허가를 내줬어요. 그렇다면 이 허가를 냈는데 요건을 구비 못한 신청 당시에 요건이 구비가 안 된 A한테 허가해 준 거는 뭐야? 위법이지. 응? 그런데 뭐야? A가
뒤에 이미 허가가 나온 뒤에 빠뜨린 요건을 뒤늦게 냈어. 응? 그럼 이거 치유 인정해 줄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되면 A에게 맨 처음에 신청 당시에 요건도 구비 안 된 자한테 위법한 허가를 내줘놓고 나중에 요건을 구비했다고 계속 허가를 처음부터 적법한 허가라 그래서 유지시키면 B만 바보 되는 거지.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읽어보면 자 이렇게 경쟁적으로 그 LPG 충전소 허가를 신청했는데 그 인근 주민의 동의서가 첨부돼야 되거든. 근데 A는 인근 주민의 동의서를 첨부하지도 않았는데 A한테 허가를 내준 거야. 위법이야 허가는. 그런데 이거를 행정청이 뭐라고 주장하는 거야? 아 허가 내주고 난 뒤에 얘가 뒤늦게 동의서를 첨부해 왔습니다. 치유된 거로 보는 게 맞다. 아니 그렇게 되면 응? B는 애초부터 얘가 허가 받을 자인데, 그지? 요건도 못 갖춘 신청자에게 허가를 내줘놓고 뒤늦게 요건 구비했다고 그대로 치유된 것으로 해서 처음부터 적법한 허가로 인정하면 B만 바보처럼 된단 말이야, 그죠? 그럼 누구한테 불이익되는 결과 생기면 치유될 수 없다 그랬죠? 바로 그런 결과입니다. 판례 2번도 마찬가지야. 판례 2번도 자 여기도 보면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 보니까 맨 처음에 누가 무슨 개발 사업을 벌이면 개발 부담금이란 걸 부과하나 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선행 처분이 땅값 결정이지 개별 공시지가가 결정됐어. 그리고 이 개별 공시지가를 기초로 해서 뭐야? 개발 부담금을 부과합니다. 응? 개발 부담금 부과 처분을 해. 그런데 이 개별 공시가 결정이 잘못 결정됐다 이거야. 응? 그래서 읽어보니까 개별 공시가 결정이 위법하여 그에 기초한 개발 부담금 부과 처분도 위법하게 된 경우, 응? 여기로 따지면, 야, 여러분들 여기서 뭐 하나 알을 수 있어? 뒤에 공부할 개발 부담금 부과 처분, 개별 공시가 결정과 개발 부담금 부과 처분 사이에는 하자가 승계 인정된다 하는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첫째죠. 응? 하자 승계 인정. 자 이때 그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면 개발 부담금 납부 부분자로서는 위법한 처분에 대한 가상금까지 내야 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불이익이 생기니까 그 후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공시된 개별 공시지가 결정이 종전의 위법하게 결정된 공시지가 결정과 내용이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 뭐야? 위법한 개별 공시지가 결정에 기초한 개발 부담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게 치유된다고 볼 수가 없다. 이런 결론이거든. 자, 그럼 무슨 말이 되냐면 아마 이 개별 공시가 결정이 100이라고 잘못 결정된 거 아마. 응? 그러니까 근데 공시가 결정이 100이라고 결정났고 그다음에 이걸 기초로 개발 사업을 하니까 뭐 개발 부담금을 20을 부과했다고 치자. 그지? 그런데 그래서 지금 부과 처분이 나와서 이때까지 납부해라. 이 납부 기한이 이때까지야. 상대방한테. 응? 이때까지 납부하라는 거야. 근데 얘는 아직 납부를 안 했어. 납부를 안 한 상태에서 상대방 뭐라고 주장하는 거야? 응? 이 개별 공시가 결정이 잘못 결정됐다는 거야. 응? 이게 잘못 결정됐으니 뭐야? 이 잘못 결정된 걸 기초로 개발 부담금 부과한 것도 위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지. 그랬더니 행정기관이 뭐야? 개발 부담금 이 개별 공시가 결정을 다시 조사했어. 이 개별 공시가를 다시 조사해서 다시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위법하게 결정이 된 거예요. 위법. 응? 위법하게 결정이 됐는데 다시 조사해서 결정했어. 다시 조사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다시 조사해서 결정한 건 적법하게 결정을 한 거야. 그런데 다시 조사해서 결정했는데도 똑같이 금액은 100으로 나왔어. 그렇게 되니까 원래는 이거 위법하게 결정된 거야 이거 애시당초는. 그런데 다시 조사해서 결정했어도 내용적으로는 100이 똑같이 나오더라. 적법하게 결정해도. 그러니까 이게 잘못돼서 결국은 개발 부담금 부과 처분 위법이었는데 행정기관은 뭐라고 주장하는 거야? 어차피 적법하게 다시 조사해서 결정했어도 금액은 똑같으니 100을 기준으로 해서 너 개발 부담금 20도 역시 뭐야? 하자가 치유돼서 적법이라고 하는 게 맞다. 이게 행정기관의 주장이야. 응? 하지만 만약에 하자 치유돼서
처음 것이 이제 적법인 것으로 치유돼서 인정된다고 하면 얘는 처음 것대로 납부 이때까지 냈어야 되는 거고, 지금 이 사람은 이거 위법이라고, 이게 잘못 결정돼서 이것도 위법이라고 주장을 했거든. 이거 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안 내고 있었어요. 지금 이때쯤 와서 이제 이게 다시 조사해서 결정을 내렸는데, 하자 치유됐으니까 이거 적법으로 인정해야 된다라는 게 행정기관의 주장이에요. 그 주장을 인정하면 이 사람은 납부 기한을 지났기 때문에 그동안의 연체료까지 내야 되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응? 그래서 이 상대방한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연체료, 거기에 가산금 내야 된다 그러잖아. 응? 두제 끝에 하자 치유된 것으로 인정하면 앞서 행했던 처분 처음부터 적법인 것으로, 앞서 행했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적법인 거로 인정이 돼서 납부기한 지났다면 가산금도 내야 되는 결과가 되니까, 연체료도 내야 되니까 상대방한테 불이익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자 치유된 거를 인정할 수 없고, 그렇다면 어떻게 써야 돼? 행정기한은 응? 이게 잘못 결정돼서 이것도 위법했다면 이건 취소하고, 제대로 다시 결정한 개별 공시가 똑같이 100이라도 이걸 기초로 해서 새로운 개발부담금 처분을 다시 하고 상대방한테 언제까지 납부해라 기한을 줘야지. 그러면 상대방 그 기한 내에 내면 똑같은 금액을 연체료 없이 내잖아. 근데 원래 거를 하자 치유된 거로 하면 납부 기한 지났기 때문에 연체료까지 물어야 되는 불이익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3번 또 중요하다. 3번은 어떻게 돼? 3번이나 4번이나 같은 이치야. 응? 뭐 3번이나 4번인데 거기 정비조합,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 내줄 때 어떻게 돼? 그 재개발 사업 구역 내, 재건축 사업 구역 내 토지 소유자, 뭐 예를 들어 4번 같은 거 뭐 응? 얼마였던 뭐 3분의 2 뭐 이렇게 원래 동의 얻어야 되는데 그 동의 얻지 않았는데도 행정기관이 뭐 했어? 조합 설립 승인처분. 조합 설립 승인처분 뭐였지? 특허였지. 응? 자, 조합 설립 인가처분. 조합 설립 인가처분 내줄 때 원래 법 규정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지 않았는데도 행정청이 조합 설립 인가처분 내줬다면 조합 설립 인가처분은 위법, 하자 있는 처분인데, 나중에 어떻게 했어? 4번 가보면 막 4분의 3 이상 뒤늦게 동의 얻었다는 이유, 이런 거에도 치유된다고 볼 수가 없다. 응? 이거 치유 인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재개발조합, 재건축 사업에 동의 안 하는 그 지역 토지 소유자들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되죠. 응? 그걸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3, 4번 같은 얘기라고 생각하고, 치유 이거 한 문제 나왔어요. 이것도 치유됐는지 안 되는지. 자, 다음 페이지 328. 치유가 허용되는 시한은 언제까지? 응? 자, 동그라미 1번 끝에 행정쟁송 제기 전까지, 아니면 셋째 줄로 밑줄 행정쟁송 제기 전까지 행정기관이 빠뜨린 거 보완해야 한다. 응? 행정쟁송 제기 전까지, 이게 중요한 밑줄. 우리나라는 좀 앞당겨 잡고 있어요. 독일에 비해서. 독일은 소송이 제기돼도 소송 끝나기 전까지만 행정기관이 빠뜨린 거 보완하면 치유되는 것으로 인정을 해주는데, 우리는 아까도 몇 번 판례 봤죠? 소송이 이미 들어가고 난 뒤에 빠뜨린 거 보완해 주는 건 치유로 인정 안 해줘. 근데 독일은 인정하지만, 그래서 우리나라는 행정쟁송 제기 전까지 행정기관이 빠뜨린 거 보완해야 한다. 그래서 아까 여기 다 지워버렸구나. 응? 그런데 판례는 이제 똑같은 입장인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대? 판례는 상대방이 자기에게 행해진 처분에 대해서 불복할지 여부를 결정 내리고 불복 신청하는데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행정기관이 빠뜨린 걸 보완해야 한다. 문구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그래서 2번도 두 줄 알아두고, 근데 문구는 동그라미 2번에 이렇게 표현하는데 뜻은 뭐야 이거? 불복할지 말지 신청하는데 편의를 줄 수 있는 기간이라면 결국 쟁송 제기 이전 단계를 말하는 거와 똑같다고 봅니다. 응? 자, 판례로 확인. 1번에 그 얘기 있지? 그래서 세금 부과할 때 고지서에 기재할 사항 빠뜨렸다면 아무리 늦어도 빠뜨린 거 보완하려면 상대방이 세금 부과에 대해서 불복할지 말지를 결정하고 불복 신청, 뭐 행정심판 소송 제기하는데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보완 행위를 해야만
치유가 허용될 수 있으며, 근데 이 어떤 사건에 있어서 이미 세금 부과에 대해서 취소소송이 제기가 되고 난 이후에, 여기서 결정적인 힌트는 뭐야? 이미 소송 제기가 되고 난 후에 행정기관이 고지서에 기재할상 빠뜨린 거 보내줬죠? 늦었죠? 그러니까 결론 치유될 수 없다. 결국 이 소송에서는 법원이 어떻게 돼? 이 과세처분은 원래부터 위법이었으므로 취소한다. 판결 내리겠죠? 응? 예. 비슷한 이치. 2번도 셋째 줄에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 단계에서 빠뜨린 거 보완했으니까 늦었죠? 치유될 수 없다. 응? 그래서 1, 2번 그 정도 하면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치유의 효과. 아까 치유되면 언제부터? 흠을 보완한 때부터 적법한 행위로 간주되는 게 아니라 처음에 흠 있는 행위를 했던 시점, 처음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적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단 말이야. 응? 따라서 밑줄 뭐야? 소급표. 응? 이 꼴은 뭐야? 언제부터? 처분시부터. 응? 처음부터라고 생각하면 돼요. 처음부터 적법한 행위를 한 거로 본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 전환. 하자 있는 행정이 전환. 예. 자, 전환은 두 줄 읽어보세요. 행정기관이 원래 의도한 행위로서는 중대 명백한 위법이 있어서 무효야. 응? 무효인데 원래 의도한 행위는 뭐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 무효니까. 그런데 행정기관이 이걸 처음부터 다른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면 다른 행위로서는 완벽하게 요건이 다 구비돼 있어. 그럴 때 행정기관이 원래 한 행위를 처음부터 다른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해서 효력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응? 자, 이걸 생각해 보면 아까 치유하고 비슷하게 생각해 보면 원래 행정기관이 A라는 내용의 행위를 했는데 할 때는 몰랐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뭐야? 무효로 나오는 거야. 중대 명백한 위법이 있는 거야. 응? 이 A라는 행위가 뭐였냐면 뭐야? 세금 부과였어. 응? 세금 부과. 누군가한테 세금 부과 처분이었는데 세금 부과를 하고 나서 뒤에 보니까 원래 할 때는 적법하게 하는 걸로 알고 했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상대방 사망한 사람이었대. 이미 얼마 전에 사망한 사람한테 세금 부과했어. 사망한 사람은 납세 의무가 없어요. 응? 그래서 이게 무효라고 뒤늦게 아는 거야. 응?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이 A의 재산이 B한테 다 상속이 됐다고 하면 행정위원은 B한테 다시 세금 부과를 해야 할 텐데 그럼 세금 부과 조치를 두 번 하게 되잖아. 그러느니 행정기관이 원래 A한테 세금 부과했던 걸 상속인한테 세금 부과한 거로 치자. 그러면 상속인도 어차피 세금 부과받고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는 자인데 불리할 거 없고 행정위원은 이중으로 세금 부과 조치를 두 번 다 하는 거 피할 수 있고, 그죠? 이렇게 되니 서로 좋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원래 사망한 자에 대해서 세금 부과했던 이 무효인 조치했던 걸 처음부터 뭐 한 거로 치자. 처음부터 상속인에게 세금 부과한 거로 치자. 그래서 그대로 상속인 네가 세금 내면 그걸로 끝낸 거로 하자. 이런 식의 논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뭐라고? 지금 예 들었죠? 응? 셋째 줄 대표적인 예 뭐? 죽은 사람에 대한 광업허가, 죽은 사람에 대한 세금 부과 처분을 상속인에 대한 처분으로 그렇게 인정하는 거. 응? 대표적인 예. 응. 자, 그럼 뭐 판례가 오른쪽에 하나 잠깐 들어 있는데, 그죠? 자, 귀속 재산을 불화받은 자가 사망을 했대. 근데 행정청은 무슨 조치를 한 거야? 귀속 재산 불화받은 자에게 너에게 귀속 재산 불화해줬던 걸 취소한다 조치를 했단 말이야, 그죠? 근데 상대방은 이미 사망했어. 근데 그 조치를 누구한테 한 거로 간주하는 거야? 그 귀속 재산 상속받은 사람에게 귀속 재산 불화해줬던 걸 취소한다는 조치를 한 거로 간주해 버리는 거지. 이게 바로 뭐야? 전환을 인정한 겁니다. 응? 그래서 그렇게 보고, 그죠? 자, 방가로 2번 전환의 요건 가볍게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애초에 행정기관이 원래 의도하고 했던 행위가 무효로 판명이 났는데 이걸 어떻게 돼? 다른 행위로 간주하잖아. 상속일에 대한 세금부과처럼 이렇게 원래 의도했던 행위와 다른 행위한 것으로 간주되는, 즉 전환된 행위 간에 뭐야? 1번 실질적인 공통성이 있을 것. 응? 1번의 끝에
두 행위 간에 공통성이 있을 것. 그죠? 2번 너무 당연해. 원래 행정위원이 의도한 행위는 무효지만 전환되는, 즉 애초부터 다른 행위를 했다고 간주되는 그 행위 요건으로서 다 발생 요건 다 구비하고 있어야 되고, 3, 4, 5 아까 다 공부한 거예요. 누구한테도 불이익이 안 돼야 된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전환의 인정 범위 동그라미 1번 무효인 행위만 인정, 취소사 있는 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응? 그렇게 공부하세요. 응? 그 속편에 원래 여기 좀 학자들 간의 견해 차가 있긴 있지만, 그래서 뭐 책들에 따라서는 전환은 취소사 있는 행위도 전환이 인정된다. 이게 최근에 다수설이다. 이렇게들도 책들도 많이 써. 그러나 시험은 다 1번 첫째 줄처럼 문제 나오고 있어요. 응? 그래서 아까 치유는 경미한 흠 있는 행위만, 즉 취소사 있는 흠 있는 행위만 치유가 인정된다고, 무효인 행위는 치유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랬죠. 반면에 전환은 원래부터 무효인 행위만 전환이 인정되고, 취소사 있는 행위는 원래 행정위원회 의도했던 행위를 흠을 보완해서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는 거니까 치유라는 방법을 써야지 다른 행위란 것으로 전환시키는 건 안 된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주로 시험은 1번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전환의 효과에 두 가지 공부해야 된다. 자, 동그라미 1번. 1번의 키워드는 뭘까요? 자, 이거 생각해봐. 원래 자, 사망한 사람한테 모르고 세금 부과를 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뒤늦게 알고 야 이거 전환하자. 뭐 한다는 거야? 처음부터 상속인에 대한 세금 부과항으로 전환하자. 그러면 행정위원회 전환을 하는 시점은 이 시점이야. 그럼 이때부터 상속인에 대한 세금 부과로 인정한 거로 인정될까? 아니다. 처음부터 상속인에 대한 세금 부과를 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의 키워드는 소급표죠. 응? 즉 처음에 행위를 한 때부터 전환된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거야. 이것도 처음부터야. 응? 소급표. 그 다음에 또 하나 동그라미 2번 행정청의 전환행위. 그러니까 행정위원이 죽은 사람에 대한 세금 부과했던 걸 상속인에 대한 세금 부과로 이렇게 바꾸는 행위이지, 전환시키는 행위 그 자체가 또 하나의 행정행위. 이것이 위에서 말하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전환을 했다면 하자 있는 처분이 돼서 그 자체가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응? 동그라미 1, 2번 정리. 자, 그 다음에 하자의 승계. 치유나 전환에 비해서 엄청 출제 빈도가 더 높습니다. 응? 우선 승계라는 건 어떻게 돼? 이어지는 거죠. 응? 자, 그리고 또 하나 말거. 자, 유전자는 시간적 순서상 먼저 태어난 부모에서 나중에 태어나는 후손에게 유전자가 승계되지, 그죠? 자식의 유전자가 선조에게 승계되는 일은 없지. 그런 거 생각해봐. 그러면 하자의 승계란 동그라미 1번 둘 이상의 법집행위, 둘 이상의 행정행위가 연속적으로 행해질 때, 자, 첫째 끝에 여기 이것 좀 비춰. 선행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밑줄. 선행행위가 위법이란 이유로, 응? 뭐야? 후행행위를 다툴 수 있는가? 이 문제란 말이야. 응? 자, 그러니까 이걸 강조하는데, 소송 대상은 뭐야? 후행행위야. 응? 근데 뒤행위 취소해달라고 하는 거, 법원에 청구하는 거거든. 후행행위를 취소해달라. 근데 이유는 뒤행위 자체가 위법이란 이유가 아니고 앞행위가 위법이란 이유로. 응? 자, 일단 이걸 명확히 하고 들어야 돼. 자, 앞행위에 위법이 있으니 그 뒤에 이어진 뒤행위를 취소해달라. 이렇게 싸우는. 이거를 결국은 가만히 생각하면 앞행위에 위법이 있으니 이 위법이 뒤행위에도 이어진 거다라고 주장하면서 뒤행위를 취소해달라. 이렇게 싸울 수 있느냐? 이 문제란 말이에요. 응? 그걸 허용하면 앞행위의 위법이 뒤로 승계됐다고 인정하는 게 되는 거고, 그걸 안 받아주면 하자 승계가 부정된다고 말하는 거죠. 응? 자, 다음 페이지에 다시. 자, 동그라미 2번. 하자 승계가 인정되면, 응?
하자 승계가 인정되면 선행행위의 불가증, 오늘 불가증력 배웠잖아. 선행행위 위법이 있는데 소송 기간 놓쳐서 더 이상 행정소송으로 못 다투게 됐어. 그럴 경우에도 상대방은 선행행위 위법이 뒤행위로 이어졌다, 승계됐다고 주장하면서 뒤행위를 싸워서 취소받으면 구제가 가능하니까 결국 국민의 구제의 폭을 넓히게 됩니다. 응? 그런 차원에서 하자 승계를 논의하는 거예요. 응? 이건 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읽고요. 여기선 동그라미 3번 체크. 후행행위에 하자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서 선행행위를 다투는 건 허용될 수 없는 일이다. 응? 말하면 자식의 유전자가 손주에게 이어졌다는 이유로 그렇게 주장하는 거 말도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3번 그거 확인해 볼 수 있는 거, 그 판례 역시 체크. 판례 뭐라고 써 있어요? 자, 계고 처분의 후속 절차인 대집행. 그러니까 계고 처분이 앞선 행위고 뒤에가 대집행 이렇게 나온 거야, 그렇지? 여기 표현만 그대로 따르면, 그러면 후속 절차인 대집행 조치에 위법이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서 시간적으로 앞선 행위 역시 위법이니까 취소하라 이렇게 주장한 건 허용될 수 없는 일이다. 응? 그죠? 자, 그 얘기. 그게 3번하고 관련된 판례입니다. 응? 3번 묶어서 공부하고. 자, 쌍거리 번 논의의 전제 조건. 하자 승계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가 충족된 상황에서 논의가 되는 겁니다. 하나는, 자, 어떤 상황이냐면 앞행위 위법이 있었는데 그만 앞행위를 소송으로 못 싸우게 됐어. 그럴 때 뒤행위를 소송으로 싸우는 문제란 말이야. 결국 앞행위와 뒤행위가 모두 다 뭐예요?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 성질의 조치, 즉 처분성이 있는 행위여야 된다. 응? 1번 너무 당연한 얘기고. 자, 두 번째, 앞행위의 무효가 아닌 취소할 수 있는 정도의 위법이 있을 것. 응? 중요한 거죠. 만약에 앞행위가 무효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앞행위가 무효면 그걸 기초로 행해진 후행행위는 다 자동 무효예요. 즉 앞행위의 무효가 다 뒤로 이어져서 다 뒤행위가 다 자동 무효가 돼. 그러니 승계가 되냐 안 되냐 얘기할 필요도, 논의할 필요가 없어. 그냥 무조건 승계되는 거니까 앞행위가 무효. 예를 들면 죽은 사람한테 세금 부과했다. 그러면 세금 부과는 무효. 그러면 세금 낼 의무는 생기지도 않았어. 그런데 왜 세금 안 내냐? 재산 압류, 경매 다 무효가 되는 거야. 응? 그런 것처럼 따라서 선행위가 무효라면 문제거리가 안 되고 선행위가 취소 사유나 하자가 있어야 됩니다. 응? 그리고 선행위의 취소 사유나 하자가 있고 사망. 선행위 그럼 뭐 하면 돼? 소송기간 지나기 전에, 불가증력 생기기 전에 선행행위를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에서 취소 판결 받아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무효와 마찬가지가 돼서 뒤에 그거 선행행위를 전제로 행해진 후속행위들도 다 효력이 상실돼 버립니다. 응? 그런데 선행행위에 그만 불가증력이 생겼어. 선행행위 소송으로 다툴 수 없게 된 거야, 기간 지나서. 이게 중요하죠. 응? 그러면 세 번째 거, 후행행위 자체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어. 이런 상황. 후행위 자체가 만약에 위법이 있다면 앞행위도 위법이고 뒤행위도 위법인데 앞행위는 그만 소송기간 지나서 못 싸우게 됐고 뒤행위는 또 위법이 있는데 그거는 소송기간 안 지나. 그럼 뒤행위 자체를 갖고 위법으로 소송하면 되잖아. 취소받으면 구제가 되는 거 아니야. 지금 2, 3, 4 요건이 구비됐어 봐. 2, 3, 4를 생각하면 앞행위만 위법이 있고 근데 앞행위 취소해달라고 소송 낼 수 있는 기간은 이미 지나서 앞행위는 소송으로 다툴 수가 없게 됐고 뒤행위 자체는 아무런 위법이 없고 그러니 뒤행위 자체는 위법이 없는데 뒤행위의 위법을 내세워서 뒤행위를 취소해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 이제 뒤행위는 앞행위를 기초로 행해진 것이므로 앞행위의 위법이 이어졌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앞행위 위법을 내세워서 뒤행위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느냐. 이 문제가 하자의 승계가 허용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한다는 거죠. 따라서 이 요건을 잘 외우려고 하지 말고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응? 자, 논의의 전제 요건 잘 공부하고 밑에 거 판례
1, 2, 3번 다 뭐예요? 공통점이. 선행행위가 무효면 아무런 문제거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응? 즉 선행행위가 부존재하거나 무효라면 그 무효인 하자는 당연히 후행행위에 승계되어 후행행위도 당연히 무효로 돼버린다. 응? 그죠? 그러면서 자, 이 논리로 여러분들 읽어보되 맨날 시험에 많이 낸 게 3번이 많이 냈어요. 판례 3번. 거기 1, 2, 3번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응? 논리 똑같은 거니까 3번을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적법한 건축물이래. 적법한 건축물에 대해서 철거 명령 내렸다면 철거 대상이 아닌 건물에 대해서 철거 명령을 내린 거니까 그 철거 명령은 뭐래? 무효고. 그러면 철거 명령이 무효란 얘기는 상대방한테 철거해야 될 의무가 부여된 거야, 안 된 거야? 생기지도 않은 거죠. 그럼 철거해야 될 의무도 없는 자에게 너 왜 의무 이행 안 해? 하고 행정원이 강제로 강제 철거하겠다고 후속 조치를 했다면 그 조치를 다 자동으로 짜르르 무효다. 이런 얘기죠. 응? 그래서 1, 2, 3번 2번도 똑같잖아. 세금 부과가 무효라면 상대방 세금 낼 의무조차 생긴 일이 없으므로 왜 세금 안 내고 막 재산 압류하고 이렇게 강제징수 조치들 다 했다면 무효다. 그런 얘기죠. 응? 그래서 뭐 3번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일단 뭐는 일단 논의를 하는 거야. 앞에 행위 무효면 얘기거리가 안 되니까 그건 빼고 앞에 행위가 취소 사유인 위법이 있는데 그만 소송기간 지나서 불가증력이 생겼을 때 뒤에 행위 자체는 아무런 위법이 없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쌍가로 3번. 그러면 이제 그 방가로 1번 전통적 견해로서 통설 입장이죠. 자, 통설은 기준이 뭐야? 앞뒤 행위 사이가 어떤 사이냐를 기준으로 해서 승계를 인정할지를 결정합니다. 응? 자, 그래서 자, 전통적 견해 통설을 보세요. 응. 두째 줄에 뭐 했어? 선행행위와 후행위가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한 문장. 그러니까 앞뒤 행위가 서로 결합. 하나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사이라면 앞뒤 행위 사이가 그런 사이야. 서로 결합이 돼서 하나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사이라면 앞에 행위 위법을 내세워서 뒤 행위를 취소해달라. 응? 이렇게 하자에 쓴 게 인정되는 거고. 반면에 셋째 줄 앞뒤 행위 사이가 시간적으로 이제 선후 단계로 행해지긴 하지만 서로 독립하여 서로 각각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사이라면 하자의 승계를 부정. 응? 결국 앞뒤 행위 사이가 어떤 사이냐를 기준으로 삼는 거지. 동일한 효과, 하나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냐, 각각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사이냐를 기준으로 삼아서 승계 여부를 판정하세요. 응? 자, 이게 전통적 견해 통설 입장하고 중간에 새로운 견해라고 하는 건 그동안 한 번도 안 나오다 작년도 시험에서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 자주 나올 건 아니니까 조금 건너뛰세요. 응? 소수설 주장하는 학자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 방가로 3번의 판례 태도 중요합니다. 자, 우리 대법 판례 원칙 통설과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 응? 원칙이야. 그러면 다시 한번 기억 떠올리자. 통설은 통설과 같은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니까 앞뒤 행위 사이가 서로 결합돼서 하나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사이다. 그러면 하자의 승계를 인정해 준다는 거지. 그리고 앞뒤 행위 사이가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사이라면 하자의 승계를 인정 안 해준다는 거지. 똑같은 기준에 따르면서도 한편 판례는 둘째 줄 예외를 인정합니다. 예외 인정. 자, 대표적인 예외 인정 사례 셋째 줄에 자 셋째 줄에 보면 개별 공시지가 결정. 개별 공시가 결정하고 후행 처분이 뭐래? 양도세 부과처분. 줄여서 과세처분이라고 잘 냅니다. 응? 자, 둘 사이는 어떤 사이래요? 응? 개별 공시가 결정과 과세처분, 즉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사이는 어떤 사이래? 응? 두 번째 줄, 넷째 줄이 되겠지?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사이. 그죠? 그럼 통설은 어떻게 돼? 하자 승계를 인정 안 해주겠지? 부정하겠죠? 하지만 판례는 하자 승계를 인정. 응? 둘 사이는 서로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사이지만 예외적으로 하자의 승계를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 즉 그렇게 안 해주면 상대방
예측 가능하지 않게 너무 가혹한 불이익을 당하게 될 위험이 있다. 그러니 여기서 앞행위 개별 공시기각 결정이 잘못 결정돼서 위법인데 이거 소송기간 지나도록 안 싸웠어요. 그래갖고 뒤에 이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양도소득세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온 거야. 이거 개별 공시기각 결정을 제때 소송으로 다투지 않았다는 걸 이유로 해서 왕창 양도소득세 부과된 걸 그대로 납부하도록 하면 상대방이 너무 예측 가능하지 않은 불이익을 주므로 이런 때는 앞에 개별 공시기각 결정이 위법하게 잘못 결정됐다는 걸 이유로 내세워서 뒤에 왕창 부과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라고 소송 받아주는 거야. 응? 두 행위 사유가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사유인데도 그죠? 그렇게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논리로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과 수용 재결 사이에도 친일 반민족 행위자 결정과 독립유공자 예우 관한 법률 적용 배제자 결정 사이도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자, 그래서 331페이지의 판례 원칙에서 통설과 마찬가지 얘기를 쭉 한 겁니다. 참고로 쭉 보고요. 그래서 결국은 332페이지에 예외라고 하면서 판례 1번 나왔어. 지금 조금 아까 예외 대표적인 사례 뭐 공부했어? 개별 공시기각 결정과 양도세 부과 처분 사이 얘기했죠. 그래서 예외 읽어보면 1번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 원래가 그죠.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사이인 경우에도 선행 처분 소송 기간 놓쳐가지고 위법이지만 소송할 수 없게 돼가지고 그게 꼼짝없이 이제 구속받게 됐을 때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자에게 사회 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 수인 한도를 넘는 가혹한 결과를 가져오고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닌 때에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이념에 비추어 선행 처분의 후행 처분에 대한 구속력은 인정될 수 없다. 이렇게 전제를 깔면서 따라서 개별 공시기각 결정은 그걸 기초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 같은 과세 처분하고는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서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사이지만 개별 공시기각 결정에 대해서 별로 사람들이 크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개별 공시기각 결정에 위법이 있는데 그만 소송기간 지나도록 안 다퉈서 불가증력이 발생한 경우 그 후속 단계인 과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다투는 소송에서 그에 앞선 선행 처분인 개별 공시기각 결정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뒷단계 행위 취소해달라고 싸우는 소송에서 그의 앞선 행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건 하자 앞에 행위의 위법이 뒤로 이어졌다고 주장하는 거 인정하는 거야. 하자의 승계를 인정해 준다는 뜻이 됩니다. 자, 이런 이치로 해서 하지만 거기 332페이지에 그 1번 밑에 또 점 있잖아. 그죠? 그것도 또 겸해서 공부해야 돼. 이거는 어떻게 해? 개별 토지가 여기는 뭐 개별 토지가격이라는 표를 썼어. 뭐 개별 공시지가 결정과 똑같은 얘기야. 응? 개별 토지가격 결정에 대해서 자 키워드 재조사 청구 토지 소유자가 개별 토지가격 결정이 잘못됐음을 알고 재조사해서 다시 결정해달라고 청구를 했고 다시 결정했는데 감액 조정이 됐어. 좀 줄여서 다시 결정이 됐어. 그런데 감액 조정도 또 잘못된 거였는데 토지 소유자가 더 이상 다투지 않았대. 그렇다면 이 잘못 결정된 다시 조사해서 다시 결정한 게 또 잘못이었는데 그 잘못된 결정된 걸 기초로 뭐야 세금 부과 처분이 나왔다 할 때는 이거는 상대방한테 예측 가능하지 않게 불이익을 준 건 아니라고 볼 수 아닌 거 불이익을 준 거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 하자의 승계 주장하는 거 허용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응? 그래서 이거 1번하고 요 밑에 거하고를 같이 겸해서 꼭 봐야 되는 거야. 응? 이 밑에 거에는 얘가 재조사 청구. 응? 밑에 거는 토지 소유자가 뭐 했어? 잘못 결정됐으니 다시 조사해서 결정해달라고 재조사 청구. 감액 조정했는데 더 이상 안 다퉜다면 응? 이거는 상대방한테 예측 가능하지 않게 불이익 주는 과세 처분이 됐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는 하자 승계를 허용하지 않은 거예요.
같이 꼭 겸해서 보고. 자,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 거 외워야 되는 사항들이 쭉 있는 겁니다. 응? 자, 333페이지. 하자에 쓴 게 부정한 사례. 응? 자, 그 다음에 뒤에 가면 하자의 승계를 인정한 사례. 자, 부정한 사례가 많아요? 인정한 사례가 많아요? 응? 예. 부정한 사례가 많죠? 부정한 사례를 외우지 말고 인정한 사례를 암기하는 게 편한 일입니다. 응? 예. 자, 인정한 사례. 자, 1, 2번은 사실 묶어봐도 괜찮아요. 이걸 뒤에 2권에서 공부하는 강제 집행에 있어서 대집행 절차 4단계 간의 행위 있죠. 대집행 절차가 계고, 통지, 실행, 비용 징수. 그래서 개통실비라는 4단계 절차. 예, 여기 1, 2번 다 배우게 된 거야. 강제 집행, 대집행 절차. 자, 3번은 무슨 절차일까? 강제 징수 절차상의 행위들. 그 다음에 4번부터 외우면 돼요. 사실은. 뭐야? 안매장, 분묘, 귀속재산. 6, 7번은 시험. 그죠? 8번은 굳이 안 해도 되고 경찰 시험에서 갖다 낸 건데 8번은. 9번, 10번, 11번. 응? 9, 10, 11, 12. 9번부터 12번까지는 사실 뭐야?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사이지만 판례가 예외적으로 하자의 승계를 인정한 사례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응? 응. 아, 그렇게 정리. 응. 그래서 이거 인정한 거 위주로 하고 나머지 앞에 거 부정한 사례는 참고로 보면서 그죠? 인정한 것만 확실하게 인정한 것만 외우라고. 그럼 그 외운 거 아닌 거는 다 부정한 사례로 몰아붙이는 방법으로. 응? 그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암기가 필요한 영역. 응? 그런데 굳이 암기 안 해도 되는 거는 아까 말했듯이 뭐는 암기 안 해도 된다고. 이거 맨 처음에 건물, 불법 건물 철거 명령 안 따르면 뭐 한다? 대집행하겠다고. 대집행자는 생략하고 쓸게요. 대집행하겠다고 계고, 그다음 뭐야? 대집행하겠다고 영장 통보, 통지 또는 통보 또는 통지라. 영장 통지, 통지한 날짜에 가서 강제 철거 실행, 비용 징수. 이렇게 절차 같죠. 자, 그러면 여기가 경계선이야. 여기가 경계선. 여기는 뭐 하는 거야? 의무를 부과하는 거고, 이거는 의무를 이행 안 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의무를 강제로 실현한 상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이거와 똑같은 이치가, 자, 과세 처분, 세금 내라 하고 의무 부과하는 거지. 세금 안 내면 첫 단계 독촉장 보내. 독촉. 재산 압류합니다. 재산 압류. 압류한 재산 또 매각해요. 팔아요. 응? 매각. 매각인데 원칙적으로 경매로, 공공기관이 경매로 파니까 공매라고도 많이 해. 그 다음에 청산,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세 단계를 체납처분 절차라고 합니다. 들어봤죠? 응? 체납처분이라고 부릅니다. 체납처분 절차. 자, 그러면 요 행위들 간에 요 앞쪽은 뭐야? 요거는 의무를 부과하는 겁니다. 하며. 이쪽은 요거는 의무를 이행할 자가 이행을 안 하고 있어서 의무를 강제로 실현시키는 겁니다. 의무의 강제 실현. 응? 시키는 조치, 실현 조치예요. 응? 자, 우리 통상법 판례는 아까도 그런 얘기했어.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거와 의무를 부과하는 거와 의무를 강제 실현, 자력 강제하는 건 별개라 그래서 따로따로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응? 아까 의무 부과하도록 한 법이 동시에 강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 안 된다 그랬잖아. 별개로 보기 때문이야.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 사이는 어떻게 돼? 응? 각각 의무 부과, 의무의 강제 실현은 별개로 보니까 어떻게 된다? 하자 승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또 안 한다는 얘기는, 자, 철거 명령이 위법인데 그만 소송 기간 지났어. 불가증했어요. 그러면 물론
최고명령 위반인데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수 있는 기간 지나서 벌써 행정에는 후속 조치 나왔어. 그럼 철거명령 위법이라는 이유를 내세워서 이거 취소해달라 청구하는 거 안 된다. 뒤에 행위 취소해달라 소송하면서 앞에 행위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거 안 된다. 이거 똑같은 얘기죠. 응? 이들 간에는 어떻게 돼? 다 안 되는 거야. 이렇게는 응? 하자승계가 안 되는 거죠. 응? 세금 부과 처분에 취소 사유인 위법이 있는데 소송 기간 지났다. 뒷단계 독촉 취소해달라고 하면서 앞에 행위 위법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 여기도 하자승계 다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요 행위들 사이는 어떻게 돼? 다 의무를 강제로 실현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하나의 동일한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사이. 응?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되다? 하자가 승계 인정된다. 즉 그 말은 뭐야? 여기서 계고 조치가 위법이 있는데 소송 기간 지나서 못 다투게 됐을 때 불가증이 생겨서 뒤에 행위 소송하면서 취소해달라고 소송하면서 앞에 행위 위법을 주장할 수 있다. 응? 얘기죠. 물론 이 상황은 여기가 무효면 어떻게 돼? 철거명령이나 세금부과 처분이 무효일 때를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행위가 무효면 그냥 좌르르 다 무효예요. 무효인 경우는 빼고 이 앞에 행위에 취소 사유인 위법이 있을 때를 전제로 얘기를 하는 거다. 그렇지? 이러면 이 얘기가 많이 시험에 나오면 뭐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골라내는 거고, 그렇지? 그 다음에 또 하나 겸해서 알아두면 좋고, 우리가 아까 이제 그런 거 나왔어. 여기 읽다 보면 표준 공시지가 결정이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조금 아까 우리가 또 읽었던 개별 공시지가 결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응? 이렇게 순서가 이어져요. 전국의 땅 중에 표준지를 정해놓고 국토부 장관이 땅값을 결정 내리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개별 땅값들을 또 시군구청장이 결정하고 그런 걸 기초로 해서 과세처분 세금도 부과하고 이런단 말이야. 자, 이런 경우에 자, 이 중에 판례가 아까 하자의 승계를 인정해 준 거는 딱 하나만이야. 앞뒤행위 사이가 서로 얘네들은 다 앞뒤행위 사이가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사이야. 자, 이 사이 하자승계 인정해 준다 안 해준다? 응? 인정 안 합니다. 또 표준 공시지가와 과세처분 사이도 하자승계 인정 안 해줘요. 응? 어디만 인정했어 아까? 요 둘만 인정해 준 거지. 개별 공시지가 결정과 과세처분 사이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사이지만 예외적으로 하자승계 인정해 준 사례죠. 이제 뭐 이런 기본 틀하고 나머지는 뭐 다 외우죠. 안매장 분명, 귀속재산, 시험 앞에 시험 뜨는 거, 의사 시험 무슨 뭐 안경사 시험 나오면 승계 인정했다. 그러고 나면 뭐 예외 인정, 개별 공시가 결정과 과세처분 뭐 응? 그렇게 나오는 거지. 몇 개만 외우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주제가 334페이지 시행정의 취소 이렇게 나오죠. 취소, 철회, 실효 이렇게 나와 있어. 자, 거기는 잠깐 쉬었다가 수업은 한 2시 한 20분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